서울역 대합실의 시계 바늘이 오후 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민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28의 나이에도 아직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한 채 서울에서의 꿈을 접고 부모님이 계신 전라도 고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목포행 기차 몇 번 승강장인지 아시나요? 뒤에서 들려온 맑은 여성의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수줍은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아, 7번 승강장이에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기차 안에서도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박은혜였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목포의 작은 학교로 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5년째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서울을 떠돌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오히려 부러워요. 고향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거든요. 은혜의 담담한 고백에 민수의 마음이 먹먹해졌다.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차가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학교 찾아가는 길 안내해 드릴까요? 은혜는 고마워하며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둘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전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민수 씨야말로 고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는 대화 속에서 민수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혜 역시 민수의 진솔함에 마음이 끌렸다. 그날 밤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면서 민수는 생각했다. 혹시 이것이 운명의 만남일까? 서울에서의 실패로 좌절했던 마음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은혜가 목포의 해안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고향 고흥에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지만 주말마다는 어김없이 목포로 향했다. 처음엔 지역 안내라는 명목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 아이들이 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은혜는 항상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민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은혜의 표정은 언제나 밝고 아름다웠다. 은혜 씨, 전 정말 선생님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민수 씨도 충분히 긍정적이에요. 아버님 농사일 도우시면서도 항상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민수는 최근 농업 기술을 배우며 친환경 농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서울에서의 실패를 딛고 고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목포 앞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민수는 용기를 냈다. 은혜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전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진심이에요. 은혜는 잠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민수 씨에게 마음이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날 때마다 더 알고 싶어지고 함께 있으면 편안해져요.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서로의 심장 소리가 얼마나 설레던지. 민수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은혜야, 나와 함께 미래를 그려봐 줄래? 민수 씨. 아니, 오빠. 전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둘의 연애가 시작되었다. 매주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전화로 나누는 대화 시간도 길어졌다. 민수는 농사일에 더욱 열심히 임했고 은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보람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모든 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3개월이 지난 어느 일요일, 민수는 은혜를 고흥으로 데려와 부모님께 소개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은혜예요. 어머,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우리 민수가 복이 있나 봐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은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민수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은혜야, 우리 민수가 서울에서 고생 많이 했어. 이제 고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네, 아버님. 저도 민수 오빠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그날 밤 민수는 은혜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별을 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농업을 현대화해서 성공하고 은혜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이었다.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민수와 은혜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민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은혜는 목포에서의 교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오빠, 이거 보세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3학년 2반 아이들이 쓴 장문이에요. 은혜가 보여준 아이들의 장문 주제는 내가 꿈꾸는 미래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꿈들을 보며 민수도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도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꿈을 키워야겠어. 친환경 농업으로 성공해서 우리 고향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민수는 농업기술원에서 주최하는 친환경 농업 교육과정에 등록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목포까지 나와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면 은혜와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즐겼다. 오늘 배운 건데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대. 앞으로 더 큰 시장이 될 것 같아. 정말요? 그럼 오빠의 꿈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네요. 은혜는 항상 민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그런 은혜의 지지가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민수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은혜야, 우리 함께 농업 박람회에 가볼래? 서울에서 열리는 큰 행사인데 최신 농업 기술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저도 농업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서울 농업 박람회는 민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무농약 유기농법,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시스템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와, 이런 기술들이 있다니. 나도 이런 농업을 해보고 싶어. 오빠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기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박람회에서 만난 한 농업 전문가는 민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젊은 분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요즘엔 정부에서도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민수와 은혜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나는 2년 안에 농업 기술을 완전히 익히고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볼 거야.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은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함께 꿈을 이뤄가자. 오빠.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네, 저도 오빠와 함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제가 교사로서 쌓은 경험도 농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둘은 한강을 바라보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그려나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은혜야, 나 정말 행복해. 너를 만나서. 저도요, 오빠. 우리 꼭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민수와 은혜는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민수와 은혜가 연애한 지 1년이 되던 해봄,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부모님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우리 은혜가 좋은 사람 만났네. 민수 씨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다 알아. 은혜를 키워준 이모는 민수를 아들처럼 아껴주었다. 민수 역시 부모를 일찍 여인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어머니, 제가 은혜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우리 은혜 잘 부탁한다. 결혼 준비와 함께 민수는 농업 공부에 더욱 매진했다.
농업기술원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정부에서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오빠,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네요. 은혜 덕분이야. 내가 옆에서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민수는 고흥의 5,000평 땅에 스마트팜 시설을 짓기 시작했다. 최신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비닐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재배할 계획이었다. 한편 은혜는 목포에서 고흥으로 전근 신청을 했다. 결혼 후 민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고흥의 한 초등학교에 자리가 나서 전근이 승인되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민수는 하우스 골조가 완성된 것을 보며 감격했다. 서울에서 실패했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소중한 경험으로 느껴졌다. 가을에 열린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고흥의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모신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무엇보다 컸다. 민수야, 은혜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아라. 주례를 맡은 마을 이장님의 축사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신혼집은 민수의 집 옆에 새로 지은 작은 한옥이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집이었다. 여보, 우리 집 정말 예쁘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아. 당신이 좋아해줘서 다행이야.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신혼 초기에 민수와 은혜는 정말 행복했다. 민수는 스마트팜 운영에 열중했고 은혜는 고흥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다. 여보, 오늘 하우스에서 토마토 첫 수확했어. 맛 좀 봐봐. 우와, 정말 달고 맛있다. 이런 토마토라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민수의 친환경 토마토는 정말 품질이 좋았다. 무농약으로 기른 토마토는 당도가 높고 향이 진했다. 지역 농협과 대형마트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6개월 후 민수의 스마트팜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기존 농법보다 30%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여보, 우리 내년에는 하우스를 하나 더 늘려볼까? 좋은 생각이야. 나도 방학 때는 농장 일을 도울 수 있고. 그해 겨울, 은혜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민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기뻐서였다.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 됐대. 그날 밤 민수는 은혜를 꼭 안고 행복해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원하던 일도 성공하고 이제 아이까지 생겼으니 더 바랄 게 없었다. 고마워, 은혜야.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결혼 2년 차 민수의 농장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두 번째 하우스를 완공하여 파프리카 재배까지 시작했고 수익은 더욱 늘어났다. 은혜도 임신 7개월에 접어들면서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건강한 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여보, 아기 성별 알려줄까요? 하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난 궁금한데. 여보는? 나도 궁금해. 미리 알면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럼 다음 검진 때 물어보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수야, 큰일 났다. 농협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토마토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야. 아버지의 급한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랐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검사 결과가 나왔다니까. 어떻게 하지? 민수는 급히 농협으로 달려갔다. 담당자는 딱딱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민수 씨, 이번에 출하한 토마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2배가 검출됐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출하한 농산물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출하된 물량은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친환경 인증 취소는 곧 사업의 실패를 의미했다.
기존 거래처들도 모두 계약을 취소할 것이 뻔했다. 집으로 돌아와 은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 정말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어.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민수는 밤새 농장을 샅샅이 살펴봤다. 혹시 농약이 포함된 비료를 실수로 사용했나? 물에 농약 성분이 있었나? 모든 가능성을 따져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옆 농장 주인 박 씨가 민수를 찾아왔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달에 내가 농약을 뿌릴 때 바람이 강하게 불었거든. 그때 농약이 너네 하우스 쪽으로 날아갔을 수도 있어. 박 씨는 30년간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였다. 하지만 그의 실수로 민수의 친환경 농장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었다. 박 아저씨,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미 친환경 인증도 취소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보상을 해줄게. 하지만 박 씨의 보상으로는 민수가 입은 피해를 다 메울 수 없었다. 친환경 인증을 다시 받으려면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했고 그동안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했다. 여보, 어떡하지? 아기 태어날 때가 다가오는데. 은혜는 민수의 상황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임신 중인 몸으로 남편의 걱정까지 하려니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다. 괜찮아, 은혜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우리 꼭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처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에서 실패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또다시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은혜와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균열은 점점 커져갈 것이었다. 농약 파동 이후 민수의 농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친환경 인증이 없어진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일반 농산물 가격으로밖에 팔 수 없었다. 수익이 60% 이상 줄어들면서 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여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하네.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은혜에게 상황을 알렸다. 스마트팜 시설을 지을 때 받은 대출금 상환이 점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얼마나 부족한데? 매월 3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은혜는 8개월째 접어든 배를 어루만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내가 학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볼까? 안 돼. 너는 지금 몸조리를 해야 할 때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민수는 낮에는 농장 일을, 저녁에는 인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부족한 돈을 메우기는 힘들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할까봐 걱정돼.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민수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은혜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했다. 하지만 점점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 어느 날 은혜가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와서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혈압도 높아지고 있대. 뭐? 그럼 어떡해?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 가능하면 입원도 고려해보라고. 민수는 머리를 감쌌다. 은혜의 입원비까지 생각하니 막막했다. 그때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정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소식을 들으니 농사일이 좀 어렵다면서. 그래, 좀 힘들어.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해. 내가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볼래? 정수는 서울에서 건설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지방 영업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조건도 괜찮아. 월급 500만 원의 성과급도 있고. 어때? 민수는 솔깃했다. 지금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다. 하지만 서울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가족은 나중에 데려와도 되고.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은혜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로 떠날 수는 없었다.
집에 돌아와 은혜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다. 여보, 정수가 서울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서울에서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조금만 참으면 돼.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다시 내려올게. 은혜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멀리 떠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여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미안해, 은혜야. 결국 민수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출산 예정일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었고, 그때까지는 부모님과 은혜의 이모가 돌봐주기로 했다. 꼭 아기 태어날 때는 내려올게. 약속해. 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민수가 서울로 떠나던 날, 은혜는 눈물을 참으며 배웅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자재를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된 일이었다. 민수는 매일 밤늦게 고시원으로 돌아와 은혜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은혜야,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아요. 아기가 많이 움직여요. 여보는 어때요? 나도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통화할 때마다 둘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다. 2주 후, 은혜가 갑자기 조산 징후를 보여 병원에 응급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보, 빨리 내려와요.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민수는 급히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고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기가 태어난 후였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미안해, 은혜야. 내가 옆에 있어줘야 했는데. 괜찮아요. 여보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은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가장 힘들고 무서웠던 순간에 남편이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상처로 남았다. 아이를 본 민수는 감격했다. 자신을 닮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 준혁이 어때요? 준수할 준의 빛날 혁. 좋아. 김준혁. 우리 아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신생아를 돌봄과 산후조리를 은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보, 정말 가야 해요?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돈을 모으면 바로 내려올게. 그렇게 민수는 다시 서울로 떠났다. 하지만 이번 이별은 이전과 달랐다. 아이가 생긴 이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커졌지만 동시에 부부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었다. 민수가 서울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처음 약속했던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말과 달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에서의 생활비까지 들어가면서 저축은 생각만큼 늘지 않았다. 은혜야, 준혁이 어때? 많이 컸지? 매일 밤 통화를 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은혜는 신생아 돌봄으로 지쳐 있었고 민수는 고된 일상에 지쳐 있었다. 네,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밤에 자주 깨서 잠을 못 자겠어요. 고생이 많아. 조금만 더 참아줘. 언제까지 참아야 하죠? 처음엔 2, 3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은혜의 목소리에 지침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민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다고 하네. 조금만 더 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저는 돈보다 여보가 옆에 있는 게 더 필요해요. 알아,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통화를 끊고 나면 민수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에서의 수입 없이는 가정경제를 꾸려나갈 수 없었다. 한편 고향에서 은혜는 점점 지쳐갔다. 밤에 2~3시간마다 깨는 아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는 집안일과 아이 돌봄으로 휴식할 틈이 없었다. 엄마, 정말 힘들어요. 은혜를 키워준 이모에게 하소연했지만 이모도 나이가 많아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은혜야, 조금만 더 참아라. 민수가 돈 벌어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아이는 하루하루 자라는데
아빠가 없으면 어떡해요? 준혁이는 이제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방긋방긋 웃기도 했다. 아이의 소중한 순간들을 민수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은혜에게는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어느 날 은혜는 민수에게 화상통화를 요청했다. 여보, 준혁이 웃는 거 보세요. 화면 속 아이는 정말 귀엽게 웃고 있었다. 민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 아빠가 보고 싶지. 하지만 화면을 통해서만 아이를 볼 수 있다는 현실이 답답했다. 은혜야,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 정말요? 응,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막상 주말이 되니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생겼다. 대형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중요한 계약이었고 민수가 직접 처리해야 했다. 은혜야, 미안해.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갈 것 같아. 네. 은혜의 대답은 짧았다. 실망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는 꼭 갈게. 괜찮아요. 일이 더 중요하죠. 은혜의 말에는 서운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고시원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한편 은혜도 잠들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결혼할 때 꿈꿨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웃으며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준혁아, 아빠가 언제 돌아오실까? 아이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맑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서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여보, 언제쯤 내려올 수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조금만 더 참아줘.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다. 은혜는 점점 체념하게 되었고 민수는 점점 가족보다 일에 매몰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동료가 말했다. 민수야, 너 부인이랑 잘 지내지? 왜 그런 소리를 해? 요즘 너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가족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은혜에게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은혜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너와 준혁이를 소홀히 한 것 같아. 여보, 나도 정말 힘들어. 너희들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저도 여보 마음 알아요.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와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민수가 서울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 사장인 정수가 민수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야,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납품한 자재에 결함이 있었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민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건설 자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얼마나 큰 사고인가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붕괴됐어. 손해액이 10억 정도 될 것 같아. 정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중소규모 유통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손실이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회사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까지 일했는데 회사가 망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그럼 제 월급은? 미안해, 민수야. 당분간은 월급을 주기 어려울 것 같아. 일단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줘. 민수는 막막했다. 서울에서의 생활비도 빠듯한데 월급까지 받지 못한다면 버틸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은혜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여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민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은혜는 듣고 있던 중에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여보, 그냥 고향으로 내려와요.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민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울에서 다른 기회를 찾아볼게. 언제까지요? 저와 준혁이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은혜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봤다. 하지만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나이도 30을 넘었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도 없었다. 그런 와중에 고향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민수야, 큰일 났다. 은혜가 쓰러졌어. 아버지의 급한 목소리에 민수는 놀랐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민수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병원에서 만난 은혜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은혜야, 괜찮아.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 너를 혼자 두고 와서. 의사는 은혜가 심한 우울증과 육체적 피로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인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육아와 경제적 걱정, 그리고 남편과의 분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네요.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는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던 것 같네요. 병원에서 나와 민수는 깊이 생각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준혁이를 품에 안고 민수는 결심했다. 은혜야, 나 서울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올게. 여보. 하지만 돈은 어떡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함께 있으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다. 정말요? 정말 돌아와 주실 거예요? 응, 다시는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잠들었다. 준혁이의 작은 숨소리와 은혜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서울에서의 일도 그만두고 고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민수는 불안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긴 뭘. 내가 진작 이 결정을 했어야 했어. 민수의 대답에 은혜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은혜의 밝은 미소였다. 민수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은혜는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준혁이도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밝아졌다. 여보, 준혁이 봐요. 아빠만 보면 웃어요. 우리 아들, 아빠를 알아보는구나. 민수는 그동안 놓쳤던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했다. 농장은 민수가 없는 동안 아버지 혼자 관리하셨는데 나이 드신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친환경 인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익은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아들아, 농장 일이 예전 같지 않구나. 네, 아버지.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민수는 농장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친환경 재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더 기다려야 했고 그동안은 기존 수익으로 버텨야 했다. 여보, 우리 생활비가 부족해요. 은혜는 가계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수의 농장 수입과 은혜의 교사 월급을 합쳐도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는 부족했다. 내가 부업을 하나 더 해야겠어. 민수는 저녁 시간에 인근 공장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농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장에서 일하니 몸이 힘들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과로가 계속되면서 민수는 점점 예민해졌다. 피로가 누적되니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었다.
여보, 준혁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지금 못해. 너무 피곤해. 제가 하루 종일 아이 봤는데. 나도 하루 종일 일했어. 이런 다툼이 잦아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그런 어느 날 은혜의 대학 동창 김지영이 고흥에 놀러 왔다. 지영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 은혜야,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어 보이네. 응, 좀 힘들어. 지영은 은혜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너 결혼 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밝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지쳐 보여?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쉽지 않아. 민수 씨는 도움을 안 줘? 도움은 주려고 하는데 워낙 일이 많아서. 지영은 은혜를 보며 답답해했다. 은혜야, 너무 참지만 말고 내 생각도 좀 해봐. 내 인생도 소중한 거야. 하지만 가정이 있는데. 가정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중요해. 항상 남편과 아이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어. 지영의 말은 은혜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다. 결혼 후 자신만의 시간이나 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지영과 함께 동창회에 참석한 은혜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은혜야,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해? 응, 행복해. 하지만 은혜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친구들은 각자의 일과 취미, 여행 등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은혜는 아이와 집안일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었다. 나는 요즘 승진해서 팀장이 됐어. 내년에는 해외 출장도 갈 예정이야. 나는 취미로 시작한 요가가 너무 재밌어서 강사 자격증까지 땄어. 친구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은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김민수의 아내, 준혁이의 엄마로만 살아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은혜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동창회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친구들 다 잘 지내. 네, 다들 자기 일에 열심이더라고요. 민수는 은혜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저 야간 대학원에 다녀볼까 해요. 갑자기 왜? 교육학 석사를 따서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민수는 당황했다. 지금도 바쁜데 대학원까지 다닌다면 집안일과 육아에 소홀해질 것이 뻔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준혁이도 아직 어리고. 저녁 시간에만 수업이 있어요. 주말에는 집에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수업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 용돈으로 낼 수 있어요. 민수는 선뜻 찬성하기 어려웠다. 지금도 은혜가 학교 일 때문에 바쁜데 대학원까지 다니면 가정에 소홀해질 것 같았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준혁이가 좀 더 크면 그때 해도 되잖아. 은혜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서운했다. 저도 제 꿈이 있어요. 항상 집안일과 육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내 꿈도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언제가 적당한 시기죠?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 은혜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다. 은혜야, 지금 우리 상황을 생각해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그럼 제가 평생 현재 상황에만 만족하며 살아야 하나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류가 흘렀다. 결혼 후 처음으로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은혜는 곰곰이 생각했다. 지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너 자신도 중요하다는 말이 와닿았다. 민수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은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가정의 안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며칠간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은혜는 대학원 진학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수는 은혜가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작은 갈등은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부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냈다. 서로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다. 여보, 들었어요? 준혁이가 아빠라고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다. 은혜야, 우리 힘내자.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더 나아질 거야. 네, 여보. 하지만 은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과연 언제까지 나중에를 기다려야 할까? 민수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다. 농장일과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경제적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미묘한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여보, 오늘 준혁이 어린이집 상담이 있어요. 어린이집? 벌써? 네, 내년 3월부터 보낼 예정이에요. 제가 복직하면 누군가는 봐줘야 하니까요. 은혜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대해 민수는 내키지 않았다. 좀 더 크면 보내도 되지 않을까?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일을 해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민수는 전통적인 육아관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다른 집 아이들도 다 어린이집 다녀요.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대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것 없이도 잘 컸어.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여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갔다. 한편 은혜는 복직을 앞두고 불안했다. 1년 가까이 육아에만 매달려 있었던 터라 교사로서의 감각이 많이 무뎌진 것 같았다. 지영 언니, 저 복직하는 게 맞을까요? 전화로 지영에게 하소연했다. 당연히 복직해야지. 내가 경력을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준혁이를 남에게 맡기는 게 마음에 걸려요. 은혜야,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워킹맘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지영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마음은 복잡했다. 복직 첫날, 은혜는 새로운 학급을 맡게 되었다. 1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이 반가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은혜는 교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느꼈다. 하지만 집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준혁이는 종종 보채고 울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다. 여보, 준혁이가 자꾸 울어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너무 어린 나이에 보내는 거 아니라고. 민수의 말에 은혜는 마음이 무거웠다. 혹시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를 실험용쥐로 만들 거야? 민수의 날선 말에 은혜는 상처받았다. 실험용 쥐라니요? 저도 아이가 소중해요. 그럼 직접 키우지 왜 남에게 맡겨?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혁이는 부모의 다툼을 보며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봐요, 아이가 우는데도 계속 싸울 거예요? 은혜가 준혁이를 달래려 하자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섰다. 잠깐 바람 쐬고 올게. 혼자 남은 은혜는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모든 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민수가 늦게 들어왔다.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온 것 같았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친구들이랑 잠깐 만났어. 술 냄새 나요. 조금밖에 안 마셨어. 예전 같으면 은혜가 더 신경 쓰며 달래줬겠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며칠 후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준혁이가 많이 적응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은혜는 안도했다. 하지만 민수에게 이 소식을 전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래, 다행이네. 짧은 대답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깊은 대화를 피했고 갈등이 생겨도 피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소리야? 매일 이야기하잖아. 생활에 필요한 말들만 하고 서로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바쁘니까 그렇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 또 나중에였다. 은혜는 민수의 이런 태도에 점점 지쳐갔다.
그렇게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내면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어느 날 밤 잠든 준혁이를 바라보며 은혜는 생각했다. 과연 이런 가정 환경이 아이에게 좋을까? 사랑하며 결혼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민수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은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민수와 은혜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었다. 민수의 농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고 은혜도 교사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준혁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걸음마를 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대화는 주로 아이와 집안일에 관한 것들이었고 서로의 내면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져 갔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벌써 잊으셨나요? 민수는 깜짝 놀랐다. 정말 깜빡했던 것이다. 아, 맞다.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항상 일이 많다고 하시네요. 은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그럼 어디 가고 싶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준혁이는 어떡해요? 부모님께 부탁드리면 되지. 하지만 막상 결혼 기념일 저녁 두 사람은 어색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물론이지. 서울역에서 만났잖아. 그때 얼마나 설렜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은혜는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 보려고 했지만 현재의 복잡한 마음과는 너무 달랐다. 나도 그때가 좋았어. 모든 게 새롭고 희망적이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다. 지금도 좋아. 다만 현실이 복잡해진 거지. 그들의 대화는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며칠 후 은혜의 학교에 새로운 교사가 부임했다. 이름은 강민호, 32살의 체육교사였다. 이혼 경력이 있는 그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동료 교사들과도 금세 친해졌다. 은혜 선생님, 수업 준비 때문에 늦으시네요. 네, 내일 수업 자료 준비하고 있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호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았다. 동료들의 일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은혜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민호 선생님, 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민호와 함께 있을 때 은혜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집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는데 민호와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다. 은혜 선생님은 결혼하시고도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요. 요즘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결혼하면 일에 소홀해지는데. 민호의 말은 은혜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주었다. 집에서는 주로 부족한 점들만 지적받곤 했는데 직장에서만큼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민호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잠깐의 대화에서 위안을 얻었다. 은혜 선생님, 가끔 힘들어 보이세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별거 아니에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혼을 경험해봐서 아는데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민호는 은혜의 고민을 이해해 주었다. 집에서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웠는데 민호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민호 선생님은 이혼 후에 후회하시지 않나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평온해요.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민호의 말은 은혜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결혼이 무조건 지켜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돌아온 은혜는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아이들이 수업을 재미있어 해서요.
은혜는 민호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왜인지 민수에게 말하기가 어려웠다. 며칠 후 학교에서 회식이 있었다. 새로 온 민호 선생님 환영회였다.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식? 누구 환영회인데? 새로 오신 체육 선생님이요. 민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은혜는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다. 야식회에서 은혜와 민호는 나란히 앉았다. 다른 동료들과 함께였지만 둘만의 대화가 많았다. 은혜 선생님,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농사를 지어요. 친환경 농업이요. 멋지네요. 요즘 그런 일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민호는 은혜의 남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왜 나는 민수의 좋은 점보다 부족한 점만 보게 되는 걸까? 야식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가 은혜를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이런 밤에 혼자 택시 타는 게 위험해요.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결국 은혜는 민호의 차를 타게 되었다. 차 안에서 둘은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이동했다. 은혜 선생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가끔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학교에서만큼은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말했다. 은혜 선생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고마워요, 민호 선생님. 그날 밤 은혜는 잠들기 전까지 민호 생각을 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이것이 위험한 감정의 시작인지 은혜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민호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은혜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경험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은혜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 민호의 말에 은혜는 얼굴이 붉어졌다. 실제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예뻐 보인다고 느꼈다. 한편 민수는 은혜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농장 일과 부업에 너무 바빠서 아내의 세심한 변화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다. 여보, 오늘 어떤 옷이 나을까요? 은혜가 평소와 달리 출근 준비에 신경을 쓰자 민수는 의아해했다. 그냥 평상시처럼 입으면 되지. 왜 갑자기?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은혜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민호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있었다. 학교에서 민호와 은혜는 점점 가까워졌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도 종종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은혜 선생님, 가정생활이 힘드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힘들어져요. 민호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은혜는 결혼 전에 꿈꿨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매일 느끼고 있었다. 민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결혼 생활이요.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과감하게 결정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민호의 솔직한 고백은 은혜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자신도 모르게 민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혜는 민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 농장 일로 지친 모습, 저녁을 먹으며 TV만 보는 모습, 아이와 놀아주기보다는 휴대폰만 보는 모습. 모든 것이 실망스러웠다. 여보, 우리 주말에 가족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여행? 지금 농장이 바쁜데 무슨 여행이야?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잖아요. 돈도 아까운데 뭐하러 여행 가? 집에서 쉬는 게 최고야. 민수의 무관심한 반응에 은혜는 더욱 실망했다. 결혼 전에는 함께 꿈꾸며 여행 계획도 세우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로맨스는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후 민호가 은혜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은혜 선생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전시회라도 보러 갈까요? 요즘 시립미술관에서 좋은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전시회요? 네. 혼자 가기는 좀 심심해서요. 같이 가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은혜는 고민되었다. 이것이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는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 가족이 있는데. 물론 알고 있어요. 그냥 친구로서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깊은 의미는 없어요. 민호의 말에 은혜는 마음이 흔들렸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만의 시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만요. 정말 한 번만. 그렇게 은혜는 민호와의 첫 번째 개인적 만남을 갖게 되었다. 토요일 오후 은혜는 민수에게 거짓말을 했다. 여보, 동료 선생님들과 연수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은혜를 보냈다. 미술관에서 만난 민호는 평소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혼자 왔다면 재미없었을 텐데. 저도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보네요. 두 사람은 전시품을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예술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철학, 꿈과 현실에 대한 고민. 집에서는 나눌 수 없었던 깊이 있는 대화였다. 은혜 선생님은 정말 감성이 풍부하시네요. 이 그림을 보는 시각이 남다르세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느낀 대로 말한 건데요. 그런 솔직함이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전시를 본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죠. 민호 선생님은 이혼 후에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억지로 함께 있으면서 불행한 것보다는 낫죠. 저는 가끔 결혼을 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은혜의 고백에 민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은혜의 손을 살짝 만졌다. 은혜 선생님 같은 분이 외로우시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은혜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 교차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는 TV를 보고 있었고 준혁이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 그냥 평범한 모임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낯설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은혜는 잠들지 못했다.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이 계속 생각났다. 그리고 자신이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했을까? 은혜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난 기쁨이 있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서 민호를 만났을 때 은혜는 어색했다. 은혜 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민호 선생님도요. 토요일 정말 즐거웠어요.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만남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아, 네. 이해해요.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네요. 하지만 민호의 배려 깊은 태도가 은혜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거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그날부터 은혜는 민호를 의식하게 되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그가 신경 쓰였다. 한편 집에서는 민수와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다. 민호와 비교하게 되면서 민수의 단점들만 눈에 들어왔다. 같은 말을 해도 민호는 진심으로 들어주는 반면 민수는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호는 은혜의 작은 변화도 알아채고 칭찬해주는데 민수는 새 옷을 입어도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말수가 없어요?
민수가 물었지만 은혜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런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별일 없어요. 은혜는 자신의 변화를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그런 자신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유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다. 민수는 농장 일로 바빠서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미안해, 은혜야. 오늘 새로 심은 모종들 때문에 밤새 지켜봐야 해. 괜찮아요. 제가 혼자 데리고 가면 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했다. 아이가 아픈데도 농장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우선시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민수에게는 일이 가장 중요해진 것 같았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혜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혁이가 아파서 병원에 와 있어요. 곧바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혜 선생님, 괜찮으세요? 혼자 가신 거예요? 네, 남편이 일이 있어서. 제가 가도 될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민호의 따뜻한 배려에 은혜는 감동했다. 민수는 아이가 아픈데도 일을 핑계로 오지 못했는데 민호는 남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오겠다고 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닐 거예요. 은혜는 거절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민호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했을 때도 민수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래, 뭐라고 하던.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약 먹이고 푹 쉬게 하라고. 다행이네. 나도 걱정했는데 농장 일이 급해서. 변명 같은 말에 은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호는 은혜를 먼저 찾아왔다. 준혁이 어때요? 밤새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열도 많이 내렸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 병원 가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민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은혜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의 남편보다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민호의 모습에 더욱 끌렸다. 이런 남자와 결혼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주 금요일 학교에서 교직원 회식이 있었다. 은혜는 평소 회식을 즐기지 않았지만 민호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기로 했다. 회식 자리에서 은혜와 민호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다. 술이 조금 들어가니 평소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은혜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가정과 일의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결혼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은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민호의 말에 은혜는 깊이 공감했다. 지금의 자신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니 박은혜라는 개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요. 회식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은혜와 민호는 더욱 가까이 앉았다. 다른 동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이어졌다. 은혜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때문에 요즘 잠이 안 와요. 민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혜는 당황했다. 민호 선생님,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선생님이 좋아졌어요. 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저도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요. 하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감정까지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 결혼한 여자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둘 사이에 위험한 공기가 흘렀다. 은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너무 달콤했다. 선생님, 저 집에 가야 해요. 은혜가 간신히 일어나려고 하자 민호가 손목을 잡았다. 은혜 선생님, 저와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하시죠? 은혜. 하지만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더 이상 바라지 않을게요. 다만 가끔씩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민호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은혜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민수와 준혁이를 생각하면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렇게 금지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은혜 자신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위험함마저도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다. 은혜가 민호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마음속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만 갔다. 집에서는 민수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졌고 학교에서는 민호를 피하려다 보니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민호를 의식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그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귀가 쫑긋 세워졌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으며 민호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지 궁금해했다. 이런 자신이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밤에는 민호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민수 옆에 누워서도 마음은 온통 민호에게 가 있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은혜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혜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민호의 따뜻한 시선이 자신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는 것 같았다. 이런 관심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 민수는 은혜가 힘들어해도 잘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민호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혹시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민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은혜는 당황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티가 났던 것일까? 다른 동료들도 눈치챘을까? 은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바빠서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혹시 토요일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나 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는 말을 흐렸다. 사실 그날 이후로 민호에 대한 감정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전시회에서 함께했던 시간, 카페에서 나눈 깊은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만졌을 때의 그 전율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민수가 갑자기 말했다. 은혜야, 우리 이번 주말에 아이 데리고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놀이공원요? 은혜는 깜짝 놀랐다. 평소 이런 제안을 하지 않던 민수였다. 농장일과 부업으로 바쁘다며 가족 나들이를 꺼려했던 민수가 먼저 제안하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혹시 자신의 마음이 민호에게 기울어진 것을 민수가 눈치챈 것일까? 응, 요즘 너무 바빠서 가족 시간을 못 가진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에요. 은혜는 기뻤다. 민수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희망을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 놀이공원에서 가족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준혁이는 아빠 엄마와 함께 있어서 좋아했고 민수도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아이와 놀아주었다. 회전목마를 타면서 준혁이가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니 은혜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민호와의 설렘도 좋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범퍼카를 타고 서로 부딪히며 웃고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행복해하는 가족의 모습은 정말 소중했다. 여보,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가끔은 이렇게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네. 민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은혜는 이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결혼 초기의 감정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것일까? 그날 밤 오랜만에 부부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은혜야, 미안해. 요즘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너와 준혁이를 소홀히 한 것 같아. 여보, 나도 변하려고 노력할게.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은혜는 눈물이 났다. 죄책감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호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민수의 변화 노력이 고마웠다. 저도 미안해요. 요즘 예민하게 굴어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화해를 했다. 은혜는 민호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다음 주 화요일, 은혜가 늦은 회의로 학교에 남아있을 때 민호가 찾아왔다. 은혜 선생님, 아직 안 가셨네요. 네, 회의 자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도 야간 자율학습 지도하고 왔어요. 같이 가실래요? 괜찮아요.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민호의 배려에 은혜는 거절하기 어려웠다. 민호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그를 마주하니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깊은 말투가 은혜의 마음을 또다시 설레게 했다. 학교를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머, 갑자기 비가 오네요. 제 차로 가시죠. 우산도 없으시고. 괜찮아요. 택시를. 이런 비에 택시 잡기 어려워요. 그냥 태워다 드릴게요. 결국 은혜는 민호의 차에 타게 되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은혜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분위기에 취해갔다. 민호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의 진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이런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오늘 회의는 어떠셨어요? 그냥 일상적인 내용이었어요.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집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비가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다. 비가 너무 세게 오네요. 조금 기다리실까요? 네, 그럴게요. 차 안에서 기다리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차 안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은혜 선생님, 지난번에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저는 그냥 은혜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은혜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따뜻한 관심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 민호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글쎄요. 요즘은 은혜 선생님을 보면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혜는 당황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호 선생님.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 순간 은혜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저도 선생님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은혜 선생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느새 가까워진 거리. 민호가 조심스럽게 은혜의 손을 잡았다. 은혜는 그 손길에서 전기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혜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리고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려 키스를 했다. 그 키스는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키스가 끝난 후 은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공원에서 그렇게 노력해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왜 진작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자신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진 후에야 변화하려고 하는 걸까? 은혜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다. 는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민수 옆에서 뒤척이며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민호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다. 아직 육체적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배신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은혜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키스 사건 이후 은혜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학교에서 민호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 민수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민호에 대한 감정은 더욱 강해져만 갔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민호를 의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그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우연히 시선이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졌다.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민호의 목소리만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이런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밤에는 민호와의 키스를 떠올리며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입술의 감촉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민수 옆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미안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을 때 은혜는 자연스럽게 인사하려고 노력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했다. 민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고 은혜 역시 그런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은혜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방과 후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은혜는 고민했다.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과 만나고 싶다는 감정이 충돌했다. 이미 한 번 선을 넘은 이상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와 단둘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저, 가족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일에 대해 정리하고 싶어요. 이대로 어색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민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어색함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은혜는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가을 저녁이 물들어가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렸다. 마치 연인들의 데이트 같은 분위기였다. 그날 일. 죄송해요.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민호가 먼저 사과했다. 아니에요. 저도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은혜 선생님은 가정이 있으시니까. 제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민호 선생님도 힘드셨겠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도 현실의 벽을 인정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은혜 선생님에게 진심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민호 선생님. 하지만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은혜도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언제였던가. 저도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남편과 아이가 있고 그들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은혜의 말에 민호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알겠어요. 더 이상 은혜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이성적인 결정으로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애틋함이 가득했다. 며칠 후 학교에서 교직원 체육대회가 열렸다. 은혜와 민호는 같은 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운동복을 입은 민호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은혜 선생님, 달리기 잘하시네요. 학창시절의 육상부였어요. 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사이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함께 땀을 흘리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뒤풀이가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있었지만 은혜와 민호는 자주 시선을 주고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였지만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은혜 선생님, 오늘 정말 예뻐 보이세요. 술이 조금 들어간 민호가 속삭였다. 민호 선생님도 멋있으세요. 은혜도 모르게 대답했다. 뒤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가 다시 은혜를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오늘은 택시 타고 갈게요. 술 드셨는데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결국 은혜는 또다시 민호의 차에 탔다. 이미 몇 번째인지 모를 위험한 선택이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어요. 은혜 선생님이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민호의 말에 은혜는 얼굴이 붉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은혜 선생님, 민호 선생님. 그리고 또다시 두 사람은 키스를 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다. 첫 번째 키스보다 더 열정적이었고 서로에 대한 갈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차창을 두드렸다. 은혜야. 민수였다. 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맞으러 나왔다가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다. 은혜는 순간 얼어붙었다. 민수의 충격받은 표정이 차창 너머로 보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보. 은혜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충격,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여보, 이건.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민호도 차에서 내려 민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 선생님 동료 강민호입니다. 동료. 민수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다. 늦은 시간에 우리 집 앞에서 뭘 하고 있던 거죠? 그냥 바래다 드린 것뿐이에요. 은혜가 급하게 대답했다. 바래다 주기만 한 거야?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다. 민수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민호가 끼어들려고 하자 민수가 소리쳤다. 오해? 내가 뭘 잘못 봤다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웃들이 나올까봐 걱정되었다. 여보,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아니야. 지금 여기서 해명해. 민수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웃집에서도 불이 켜졌다. 여보, 제발. 은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발각된 것이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은 민수와 은혜에게 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집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준혁이는 다행히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거실에서는 민수와 은혜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렸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주먹을 꽉 쥔 채 은혜를 노려봤고 은혜는 구석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민수의 거친 숨소리와 은혜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설명해봐.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평소의 따뜻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여보,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오해라고. 민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다. 그 남자가 누구야? 학교 동료야. 체육 선생님이고. 언제부터였어? 뭐가? 언제부터 그 남자와 그런 관계였냐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혜는 주변을 둘러봤다. 준혁이가 깰까봐 걱정되었다. 관계라고 할 만한 건 아니야. 관계가 아니면 뭐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은혜야.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표현했다. 결혼 이후 이렇게 화를 내는 민수를 본 적이 없었다. 여보, 진정해줘. 정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차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게 별거 아니야. 은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민수가 본 것은 사실이었고 부정할 수도 없었다.
대답해. 언제부터 그 남자와 만났어? 몇 달 전부터.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몇 달을. 그동안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민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몇 달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 나는 정말 정말 사랑해서, 정말 외로워서, 정말 나한테 실망해서.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민수에 대한 실망, 외로움, 그리고 민호에 대한 끌림이 모두 섞여 있었다. 그렇구나. 내 침묵이 답이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내의 배신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내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내가 받는 대가구나. 여보, 그런 게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후회 등 복잡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수는 은혜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했고 은혜는 계속해서 사과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용서? 어떻게 용서해? 내가 어떻게 널 다시 믿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난다고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까?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배신당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민수는 은혜와 말을 섞지 않았고 은혜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준혁이도 부모의 변화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보챘다. 엄마, 아빠가 왜 화났어? 아니야, 준혁아. 아빠가 화난 게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민수는 집에 들어와서도 은혜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은혜는 민수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그런 어느 날 민수의 친구 정수가 찾아왔다.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민수는 고민하다 정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충격이었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용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모르겠어. 마음이 너무 복잡해. 정수는 민수를 위로하며 조언했다. 민수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준혁이도 있고. 무엇보다 너와 은혜가 서로 사랑했던 마음은 진짜였잖아. 하지만 배신당한 마음을 어떻게 해?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은혜 입장도 생각해봐.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한편 은혜는 민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학교에서 민호를 만나자마자 말했다. 민호 선생님,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은혜 선생님. 그날 일 때문에 남편분과 문제가 생긴 거죠? 은혜. 모든 게 발각됐어요. 민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은혜 선생님을 이런 상황에 빠뜨렸네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혜 선생님은 좋은 엄마이고 아내시니까. 민호의 이해에 은혜는 고마웠다. 민호 선생님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은혜 선생님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선택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민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보, 정말 죄송해요. 모든 걸 정리했어요. 정리했다고. 민호 선생님과는 앞으로 개인적인 만남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할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은혜를 바라봤다.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은혜야. 저는 정말 당신과 준혁이가 소중해요. 제가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진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부터 은혜는 민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매일 자신의 행동을 보고하고 휴대폰도 공개하고 민수가 원할 때마다 학교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수는 은혜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민수와 은혜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은혜는 약속한 대로 모든 행동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민수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여전히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대화는 늘어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보, 오늘 준혁이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리기 상을 받았어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민수는 예전보다 은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 우리 아들이? 네, 선생님이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러웠다. 준혁아, 아빠한테 와봐. 아빠. 준혁이는 아빠 품에 안기며 그림을 보여줬다. 삐뚤빼뚤하지만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빠, 엄마, 준혁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그림을 보며 민수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아이에게는 완전한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 준혁이가 정말 잘 그렸네.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은혜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은혜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여보.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은혜는 조용히 민수의 말을 들었다. 나도 부족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 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일에만 매달려서 너를 외롭게 만들었지. 여보. 물론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도 반성할 점이 많아.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6개월간 기다려온 말이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 절대로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해보자. 민수의 제안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저도 변할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은 가족 시간으로 정하고 부부만의 시간도 따로 만들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은혜야, 오늘 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을 시험 재배해봤어. 성공하면 내년에는 수익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요즘 여보가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너도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줘. 내가 관심을 가질게. 네, 고마워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한편 은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민수의 동의하에 주말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월 1회는 대학 동창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여보, 저 독서 모임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민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은혜가 투명하게 모든 일정을 공유하고 실제로 약속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독서 모임에서 은혜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은혜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요즘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독서 모임 회원들의 격려에 은혜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혜는 민호를 우연히 만났다. 은혜 선생님, 민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몇 달 만에 만난 민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도 잘 지내세요? 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민호의 말에 은혜는 안도했다. 다행이에요. 행복하세요. 은혜 선생님도 행복해 보여서 기뻐요. 가족과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축복하며 헤어졌다.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성숙한 모습이었다. 집에 돌아온 은혜는 민수에게 민호를 만난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여보, 오늘 민호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민수는 잠시 굳었지만 금방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어떻게 지내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 민수의 차분한 반응에 은혜는 고마웠다. 예전 같으면 크게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은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은혜야, 우리 결혼식을 다시 올리면 어떨까? 다시요? 응,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이번에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는 감동받았다. 민수가 완전히 자신을 용서했다는 의미였다. 정말 좋아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 농장이 잘 되고 있고 내가 대학원도 다니고 싶다고 했잖아.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너도 내 꿈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가. 이번에는 내가 옆에서 제대로 응원해 줄게. 은혜는 민수를 꼭 안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혜야. 준혁이가 두 부모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준혁이 사랑해.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화해를 이뤘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강한 사랑으로 결속된 가족이 되었다. 3개월 후 열린 작은 결혼식에서 민수와 은혜는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했다.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믿고 지켜나가겠다는 진정한 약속이었다. 은혜야,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함께하자. 네, 여보.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지만 첫 번째 결혼식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다. 시련을 겪고 난 후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꿈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민수는 성공한 친환경 농업인이 되었고 은혜는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더욱 유능한 교사로 성장했다. 준혁이는 사랑 넘치는 가정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여보, 처음 서울역에서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럼. 그때 내가 길을 물어봤지.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고도 함께 있을 줄 몰랐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노력이 있다면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지금도 고흥의 작은 농장에서 민수와 은혜, 그리고 준혁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으로 말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위기가 올 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노력한다면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진실한 노력이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꿔놓았지만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다. 사랑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 증명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